요리의 시작, 식재료. 우리는 식재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탐험가들이 모였습니다. 이름하여 대한민국 식재료 탐험가들. 식재료의 탄생부터 몸에 좋은 의학 정보, 맛있는 요리까지 본격 요리 토크쇼 대식가들 시작합니다. 요리의 시작, 그곳엔 좋은 식재료가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식재료를 찾아 직접 발로 뛰는 대한민국 식재료 탐험가들, 대식가들 시작합니다. 와! 그리고 또 이분을 뭐라고 소개해야 될까요? 일식 요리계의 귀염둥이 정호영 셰프님 오셨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셰프, 재료의 맛을 살리는 실험가 정호영 셰프입니다. 오늘의 재료는 검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뭘까요? 자, 어머, 이야, 장어입니다. 해보세요. 이거 목장갑 해봐. 목장갑. 야, 와. 진짜 우려하던 사태가 서로들 다치면 어떻게 해줘요? 오, 잘했어. 와, 역시. 와 깜짝 놀랐어. 분은 다르시네. 야, 장어입니다. 이야. 힘하면 내가 최고. 물 밖에서도 만리를 간다는 장어. 예전엔 약으로, 지금은 사계절 보양식으로 사랑받고 있죠. 하루에 사랑을 4번 나눌 수 있는 물고기다. 뭐 이런 얘기. 소금구이 좋아합니다. 양념. 양념. 데이비드 베컴이 네. 되게 보양식으로 좋아했던 장어 젤리 전격 공개. 식재료 탐험가들, 이번엔 싱싱한 장어를 찾아 바다와 강을 누볐습니다. 알면 더 맛있다. 뱀장어와 붕장어의 맛 전격 비교. 이 정도로 작거든요. 가정에서도 쉽게 해먹을 수 있는 장어 덮밥의 황금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잡숴봐, 맛식장어. 지금 4가지 종류의 장어가 보이는데요. 이 바깥쪽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얘는 게장어라고 하는데 얘가 왜 개냐? 개예요, 개. 물은 잘 물어요. 이빨이 있어요? 이빨이 굉장히 세고요. 이빨이 어머나. 자, 보게 되면 입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네. 실제로 어부들이 잘 물립니다. 얘를 일본에서 뭐라 부르냐? 하모. 하모라 부르잖아요. 하모도 일본 말로 하무, 물다.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예.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게 붕장어입니다. 동생 같은데. 예. 붕장어. 예, 아나고인데 네. 구멍이란 뜻이에요. 구멍. 여기 구멍인데 이렇게 구멍이 몸 옆에 나네요. 보면 구멍이 쭉 있어요. 이렇게 한 40여 개 있거든요. 38개, 40개 있는데 이것만 보면 구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얘가 이제 자. 뱀장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장어덮밥. 그래 장어덮밥 하는 건데 얘는 네. 주로 이제 민물에서 많이 잡히긴 하지만 사실은 얘도 바다를 왔다 갔다 해요. 그다음에 여기 네 번째. 여기 이 이제 친구는 좀 다르게 생겼어요. 예, 여기 이제 원구류. 사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얘는 그 물고기 종류가 아니고 원시 물고기 종류고요. 네. 4억 년 된 곰장어. 이상하게 생겼어요. 눈 야, 앞이. 이건 잘 못 보면요. 눈이 그 없어요? 꼬리랑 머리가 좀 혼돈이 돼요. 종류만큼 이름도 가지가지. 이제 일본 이름 말고 우리 이름으로 불러요. 장어를 한의학서에 보면 말리어라고도 부르는데 그 만자가 뱀장어만이에요. 그래서 보면 물고기 어에다가 그다음에 이거 어려워. 날일자가 있어요. 그리고 넉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루에 4번 먹어도 또 먹고 싶은 물고기다라는 의미도 있고 하루에 사랑을 4번 나눌 수 있는 물고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네요. 안짜요. 갑자기 내가 왜 부끄러워지죠? 서론을 아직 안 하셨지만 준비는 확실하게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정보는 다 여기 머릿속에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주고 싶은 음식. 한국인이 좋아하는 장어 요리 공개합니다.
5위는 꽃처럼 사르르 녹는 그 맛 샤브샤브. 4위는 윤기가 좌르르한 양념 장어와 초밥의 절묘한 만남 장어 초밥. 3위는 한 그릇으로 든든하게 즐기는 간편 보양식 장어 덮밥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복날 있잖아요. 네. 일본에도 그 비슷한 날이 있는데 보통 더울 때요. 7월에서 8월 사이에 그때는 다들 장어덮밥을 막 드시죠. 국내산으로는 모질라니까 수입을 하는 거예요. 한 2, 3천 톤 가량 수입을 한대요. 근데 너무 그렇게 장어를 많이 먹어가지고 특히 이제 일본이 전 세계 70%의 장어를 소비를 하잖아요. 그 정도예요. 근데 사실 장어가 그렇게 너무 많이 소비가 되니까 이로 인해서 요즘에 이제 장어하고 맛이 좀 비슷한 게 메기래요. 그 장어 맛 메기를 연구를 해가지고요. 일본에선 지금 장어 맛 메기가 출시가 됐어요. 자, 2위와 1위가 남았는데 뭘까요? 궁금하네. 뭐 구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남은 거라고 하는 먹기 구이. 쉽게 양념 구이. 그다음에 이제 소금 구이. 소금구이. 네, 개인적으로는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제가 아직 장어 맛을 잘 몰라가지고 양념. 양념. 저는 사실은 소금구이 좋아합니다. 소금구이 너무 맛있어요, 문제. 1위는 소금구이였어요. 소금구이. 뭐 우리 대한민국 네티즌들이 뭐 맛을 아시나 봐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장어 요리는 장어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소금구이입니다. 푸딩도 있어요. 이제 장어로 만든 푸딩도 있는데 장어 젤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장어로 만든 젤리예요? 예. 뭐 영국 마트 가면 팔아요. 한 4, 5천 원 정도 이렇게 팔고 쉽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장어 살이 그대로 담겨 있는 장어 젤리입니다. 이게 또 데이비드 베컴이 네. 되게 보양식으로 좋아했던 네. 음식이에요. 베컴을 달리게 했던 장어 젤리. 영국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이야. 장어 젤리. 태어나 처음 맛보는데요. 이야. 어머 안에 진짜 장어가 들어있어요. 장어를 푹 삶아 굳힌 장어 젤리. 대식가들 데이비드 베컴의 입맛에 도전합니다. 그동안 달콤한 과일맛 젤리에 익숙해 있던 대식가들. 과연 장어 젤리의 맛은 어떨까요? 곰국 놔두면 이렇게 엉기잖아요. 약간 곰국 그거나, 맛인데요? 곰국이죠 뭐. 지금 이게 차갑게 지금 내놔서 이게 지금 이렇게 단단하지만 이걸 따뜻한 데 놔놓으면 결국엔 곰국 끓인 거라 다름없거든요. 뱀장어 새로운 발견 같아. 이게 기름이 많잖아요, 일단. 기름이 많으면서 좀 살도 굉장히 부드럽고 단맛이 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베컴도 아마 먼 타국에서 이 젤리를 먹으면서 런던을 그리워하지 않았을까. 새벽 5시. 장어잡이 배의 하루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바다에서 흡사 로켓처럼 생긴 통발을 꺼내는데요. 무려 1만여 개입니다. 붕장어는 80% 이상 이 통발을 이용해 잡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붕장어는 모두 자연산인데요. 잡히면 먹이를 먹지 않는 예민한 성격 때문에 양식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1년 12달 다 돌아왔대. 겨울에는 특히 이제 날이 춥고 이 물속에 물이 차버리니까네. 여름 보양식으로 유명하지만 제일 맛이 좋은 시기는 찬바람 부는 가을부터 겨울입니다. 봄철 산란을 대비해 살을 찌워 기름기가 많죠. 붕장어 자체도 양식이 안 된다면서요? 예, 붕장어는 100% 자연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낚시로 잡는 방법, 그다음에 통발로 잡는 방법이 있는데 낚시보다는 이제 통발이 한 70에서 80% 어획량의 그 정도가 된대요. 옛날에 뭐 대나무로 생긴 이렇게 통발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약간 로켓처럼 생긴 이렇게 통발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 얘네들이 거죠. 못 먹는 통발어업은 어두운 곳으로 파고드는 장어의 습성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상처를 입을 위험이 없어 매끈한 장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붕장어의 80%가 이곳 통영 바다에서 잡힙니다. 난류를 좋아해 수온 변화가 적은 남해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인데요. 흔히들 장어는 크고 긴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통영 사람 눈에 척 뜨는 장어는 따로 있습니다. 뚱뚱하고 예. 사람으로 치면 비만이죠, 비만. 셰프님 같은 이런 예. 스타일의 장어가 진짜 안 나오고. 짧고 이렇게 좀 예. 도톰해야 되는데. 예. 탐험가의 눈이 밝아집니다. 머리가 보면 머리가 짧아요. 머리가 짧고 몸통이 뚱뚱하고. 현지에선 무조건 긴 것보다 40cm 이상의 250g 정도 나가는 장어가 최고. 이게 한 500g 정도 돼요? 새벽에 잡아온 붕장어는 바로 경매돼 시장으로 나가는데요. 일주일에 약 40톤의 붕장어가 이곳에서 거래됩니다. 경매를 거친 붕장어들은 크기별로 선별하는데요. 잡았다 하면 척척. 베테랑 일꾼들의 손끝에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큰 게 좋고 큰 게 맛있고 하는 줄 아는데. 예. 예. 근데 통영분들이나 여기 저 남해안 지방에서는 큰 것보다는 작은 걸 훨씬 더 많이 먹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작은 장어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맛있어요. 작은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예. 고소하고 뭐. 예. 뼈도 없고. 예. 길고 큰 장어에 비해 홀배받았던 작은 붕장어. 다른 매력을 가진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근데 장어 자체가 약간 통통해요. 짧은 대신에 무게는 좀 더 나가고 박정배 작가님처럼 짧은데 셰프 아니야? 정훈 셰프 아니야? 약간 알찬 오늘 왜는 균형이 잡혀요. 두 분이 딱 있으니까. 단어는 참 좋은 알찬 단어는 기분이 좋은데 기분은 좀 나쁘네 보니까. 칭찬이에요. 우리가 보양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진짜 보양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이제 장어 자체의 영양이 풍부하죠. 일단 단백질도 많지만 기름진 생선에 들어있는 그런 영양이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비타민 A, 그다음에 요새 이제 뜨고 있는 비타민 D, 비타민 E 이런 게 이제 장어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제 생선 중에서도 기름진 생선, 예를 들어서 고등어 있잖아요. 네. 고등어하고 장어하고 비타민 A를 비교하면 한 20배 차이 납니다. 진짜 보양이 확실히 확실히 고등어보다도. 네, 고등어보다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식품이지 먹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보양이 되는 약효가 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 남성들은 정말로 좋아하시는데 네. 술에다가 쓸개도 다 드시고 또 뭐 드시죠? 꼬리도 구워서 꼬리가 드시고. 제일 때문에 많이 싸우죠 이제. 꼬리 서로 때문에. 막. 꼬리 먹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보양보신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다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아까 정말 사고가 먼저 나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걱정돼요. 나고 싶네요. 우리 남성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닭목을 치킨 이렇게 시켜서 먹으면 닭목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걸 먹어야 노래를 잘 부른대. 목소리 좋아져요. 목소리 좋아진대. 닭 날개를 먹으면 바람이 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볼 때 우리가 뭐 포도주, 빵 이런 거에만 주목을 했는데 사실은 장어가 거기 등장한다고. 그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생선 요리인지 뭐 양고기인지 오리고기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요즘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디지털로 복원을 했는데 그게 오렌지 슬라이스를 올린 생선 요리 같다는 그 장어 요리 같다는 그 설이 또 제기되고 네. 있어요. 사실은 장어 요리를 거기다가 올려놓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장어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비늘이 없는 생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걸 올렸을 거라는 추측을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걸 즐겨 먹던 생선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동시대 사람들이 즐겨 먹던 생선 요리를 아마 거기다 그린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영국의 이 노동자 계급, 이 서민 계급에서 이제 뭐 고기 먹기도 어렵고 잔뜩 잡아다가 이걸 요리해 먹었는데 대표적인 요리가 뭐냐면은 파이예요. 분수해서? 장어를 넣어가지고 파이 크러스트라 그러면은 그걸 해서 구워요. 유럽에서는 또 실뱀장어로 또 요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길이가 한 8cm 정도니까 뭐 손가락 길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딱 가닥이 스파게티 국수 가닥처럼 그렇게 가늘거든요. 유럽에서 어린 뱀장어는 샐러드, 오믈렛, 수프 등의 고급 식재료로 사용됩니다. 1kg에 120만 원을 호가하지만 수요가 끊이지 않아 국제자연보호연합에서 어획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뱀장어라고 하는 이 장어가 민물에 사는 고기 같지만 연어하고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새끼를 낳기 위해 가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어는 자기가 낳던 곳이 어디냐면 저 바다 깊숙한 곳이에요. 민물에 사는 뱀장어는 산란기가 되면 고향인 깊은 바다로 돌아가 알을 낳고 죽는데요. 새끼들은 본능으로 물을 거슬러 어미가 살던 강을 찾아갑니다. 걔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하천 입구에 딱 보면 실장어나 이렇게 많은 애들이 있어요. 네. 그냥 몸이 투명해요. 요걸 잡아요. 잡아가지고 요거를 기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강을 향해 헤엄쳐온 치어들은 2월에서 6월 사이 강과 바다가 만나는 서해 기수역에 도착합니다. 어부들은 이때 강 어기를 지키고 있다가 고운 채로 걸러서 어린 뱀장어를 잡습니다. 섬진강 하구 장흥엔 어린 뱀장어를 양식하는 양만장이 많습니다. 양식 생산자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자연산 실뱀장어를 잡아 양식장에서 키웁니다. 양만장에서 헤드랜턴은 필수인데요. 천장에 검은 차양을 덮어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어두운 양만장의 비밀은 바로 물에 있습니다. 이게 햇볕이 들어오면은 햇볕이 뜬 물 자체가 녹조가 끼어요, 녹조. 바람 이끼가 끼어. 그러면 양식이 안 돼요. 이게 아까 이 환경을 못 맞춰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양식하는 뱀장어의 90%는 자포니카라고 불리는 품종입니다. 다른 종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빨라 양식에 적합하죠. 입식 후 10달에서 1년이 되면 약 400g으로 성장해 출하가 가능해집니다. 이곳에선 뱀장어를 자동 선별하는데요. 일정한 굵기가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분리돼 양만장으로 돌아갑니다. 규격에 맞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바로 불합격입니다. 등 쪽은 푸른색이 나는 것이 좋고요. 뒤에 배 쪽은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투명하게 하얀색 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또 아가미 같은 거 보면은 투명하잖아요, 색상이. 근데 빨갛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좋지 않은 거예요. 뱀장어 양식할 때요, 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그걸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의 맑은 물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약간 물이 약산성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pH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보통 약산성이라고 하면 5에서 6 정도거든요. 네. 근데 여기 미생물이 충분히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되면 그 pH가 한 5에서 6 정도 수준으로 딱 맞춰집니다. 높으면은 자리를 안 먹어요. pH가 높으면은. 그래서 이제 미생물이 많이 활동을 안 한다고 봐야죠. 미생물이 많으면 뱀장어의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더러운 물은 아닙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죠. 16년째 뱀장어를 키우는 김재승 씨. 처음엔 양만장의 물을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갈아줬습니다. 하지만 미생물이 없는 물에서는 장어가 살지를 못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수질 관리인데요. 장어가 좋아하는 습성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물이 맑으면 사람 생각으로 물이 맑으면 좋은지 알고 맑게만 키웠죠. 지금은 이제 많이 연구가 돼서 바뀌어서 장어가 좋아하는 환경으로 지금 전부 다 고기를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건강한 양식 환경을 만들어낸 김재승 씨. 그의 열정만큼 맛도 꽉 찬 뱀장어입니다.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민물장어를 뱀장어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뱀이랑 같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좀 징그럽다. 그래서 좀 안 먹은 것 같고요. 일제강점기를 거칠 때 일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왜? 자기네 비싼 장어를 한국 사람들이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보물소냐 보물소 완전히 빙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실어갑니다.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도 쟤들이 왜 먹지? 따라 먹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장어 문화가 이제 퍼지기 시작했고요. 네. 사실 장어에는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주권을 뺏겼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1908년에 간행이 됐던 한국 수산지라는 그 문헌을 찾아보면요. 남해안에 붕장어가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잡진 않았다고 돼 있어요. 잡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으로 다 가져간 거죠. 네. 그래서 거의 뭐 씨가 말랐었다가 점차 회복이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에 가면 꼭 먹어야 될 게 있죠. 꼼장어? 그렇죠, 꼼장어. 근데 그 시작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실은 가죽 공장을 세웠대요. 그러다가 한국 전쟁 중에 이제 피난민들이 다 부산에 모였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야 이걸 한번 구워 먹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꼼장어.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껍질을 딱 벗기고 속에 있는 살에 고추장 발라서 구워 먹고 아니면 집불에 구워 먹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려울 때는 어떤 거는 못 먹겠어요. 정말 이것도 그렇게 먹으니까 맛있다고요. 젤리처럼 그렇게 고소하기도 하고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새로운 요리법이 보면 네. 궁핍에서 나오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맞죠. 식재료를 알수록 미각의 세계는 깊어집니다. 붕장어와 뱀장어의 맛 전격 비교. 아는 만큼 먹는다. 식탐 실험실. 야, 이제 이게 뱀장어, 뱀장어. 붕장어, 뱀장어. 더 까만 쪽이 이제 뱀장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구멍이 이렇게 이쪽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멍이 있는 게 붕장어, 없는 거는 매끈한 거는 뱀장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 소리가 들린다. 야, 소리 한번 들어보죠. 수천 개 가느다란 뼈가 있는 장어. 뼈는 안 하고 가서 각각 고운 칼집을 내서 손질하고요. 대체해서 같은 온도에서 같은 시간 동안 데칩니다. 이게 데쳐놓으니까 확연한 차이가 나네요. 그러네요. 우선 색이 다르죠? 예. 붕장어가 좀 더 하얀데요? 고소하다. 입안에서 무슨 국화꽃이 피는 것 같아요. 근데 고소하고. 식감은 완전히 다르네요. 이 뱀장어 이건 어쩜 이렇게 쫀득거리죠 또? 기름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고소한 맛이나 부드러운 거는 붕장어 쪽에 훨씬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붕장어가 안심이라면 요 뱀장어는 안창 같아. 씹는 식감도 더 있고. 그 지방 함량이 뱀장어의 경우는 21%, 붕장어의 경우는 13% 차이가 거의 한 2배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그 차이가 맛에서도 느껴지고 다만 이제 살짝 놀랐던 거는 지방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먹을 때 식감은 뱀장어가 더 쫄깃하네요. 네. 이번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구이로 조리해 봅니다. 보이겠습니다. 아, 여기서 보니까 지금 기름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확실히 기름이 지방 많고. 뱀장어가 기름이 더 많아 보이네. 아주 그냥 먹음직스럽게 구워졌습니다. 일단 붕장어 먼저. 야, 그래서 예술이라 그러는 게 조리는 예술. 야, 구이는 가위로 잘라요? 그 칼로 잘라도 되는데 보통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이 칼질 안 할 때 가위 쓰는. 저도 집에서 가위만 써요. 보통 구이로는 뱀장어를, 덮밥이나 초밥용으로는 붕장어를 많이 쓰는데요.
맛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와 진짜 맛있네. 네 번 먹어도 또 먹고 싶어질 것 같아요. 굉장히 아우 이것도 맛있네. 이것도 맛있네. 저는 기름진 걸 좋아해서 네 뱀장어가 솥을 더 맛있는데 제 경우에는 붕장어가 구웠을 때도 더 나은 것 같아요. 부드러운 식감이 더. 그러니까 전 쫄깃한 식감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기름기가 많은 뱀장어는 데치거나 구웠을 때 모두 쫄깃한 식감이 돋보였습니다. 붕장어는 고정관념과 달리 구웠을 때도 맛이 좋아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향 저격. 이제 가정에서 장어의 맛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셰프의 재료 본색. 제가 오늘 만들 요리는 산지에서 이제 좀 작다고 외면받는 장어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활용해가지고 일본식으로 조리고 이게 덮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 정도로 작거든요. 아유 작네. 오, 작긴 작네. 이게 작은데 저도 이런 장어를 많이 썼었어요. 썼는데 이게 사실 죄책감을 느낀 거죠. 이제 너무 어린 걸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산지에 갔을 때 물어봤죠. 이제 그랬더니 법적으로도 그렇고 30cm가 넘으면 잡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사실 작으면은 그분들도 다 풀어주는 거죠. 더 클 때까지. 오늘 요리의 이름은 뭔가요? 아 오늘 요리의 이름은 꼬리치리입니다. 꼬리치리. 예. 그거 먹고 꼬리 좀 칠게요. 이걸 드시면은 진짜 장어가 꼬리치는 것처럼 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꼬리치리. 보겠습니다. 설탕, 먼저 물에 설탕과 청주를 넣고 끓입니다. 그래서 일본식 조림에는 짠맛보다는 단맛을 먼저 넣어줘야 이 단맛이 침투가 빠르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넣거든요. 장어를 넣고 소금과 간장으로 간을 하죠. 한번 넣어주시고 작은 장어라 냄비에도 쏙 들어갑니다. 뼈 자체가 큰 건 좀 억세요. 거기서 또 칼로 막 이렇게 띄어내는 것도 좀 힘들고 그런데 가정에서 할 때는 워낙 뼈가 부드럽기 때문에 그냥 조리는 과정에서 부드럽게 다 완성이 됩니다. 장어를 졸인 육수를 일부 덜어내 소스를 만듭니다. 설탕과 청주, 간장을 더해 약한 불에 끓이면 약한 불에 농도가 진해지죠. 가지고 이렇게 농도가 나올 정도만 그 소리만 살짝만 이렇게 그을려 주시는 거예요. 졸인 장어는 토치로 그을려 불맛을 냅니다. 아 소스를 밥 위에. 밥 위에 소스를 붓고 불맛을 낸 장어를 올립니다. 아유 뭐 집에서도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박은영 아나운서도 집에서 혼자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엄마 없이. 엄마 없이 맞아요. 손질된 장어만 산다면 예. 파와 생강을 잘게 채 썰어 고명으로 올리고 소스를 다시 한번 뿌려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장어의 치명적인 유혹 꼬리치리. 얼마나 매혹적인지 빠져볼까요? 이야. 꼬리치리. 나눠 먹는 거죠? 배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밥만 많이 넣으시면 안 네. 됩니다. 저는 밥 많이, 참. 고기 더 많이. 네. 제가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자 그러면 배식을 해보죠. 꼬리치리를 조금만 네. 줘야겠죠. 와. 그리고 연해요. 녹아요. 정말 맛있다. 예. 이 붕장어의 그 은근한 향이 뒤를 싹 감싸주니까 밸런스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달짝지근하면서도 그 짜지 않은 간장 조림의 그래요. 맛. 일단 뭐 집에서 아까 보셨듯이 간편하게 간단하게 해 드실 수 있어서 어린 장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하나요? 아,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붕장어가 연하긴 한데 이거는 특히 또 장어 사이즈가 작아서 더 부드럽게 드시기 좋죠. 이게 어떻게 이 재료를 만드는지 좀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서 생산자분들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 직접 보니까 어때요? 바다 하면 또 겨울 얼마나 춥겠어요. 거기서 이제 바다 일 하시고 그러면 저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재료를 주셨으니까 저희는 맛있는 요리로 보답을 하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의 요리법은 실은 최고의 식재료에 있다. 그만큼 이 재료의 가치가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정말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식재료를 위해서 오늘도 애쓰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식재료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영국에서 지금 막 왔어요. 아, 영국에서? 진짜 장어전이네. 진짜. Made in England. 그럼 잠깐 치워야 되겠다. 이건 아니지 이거. 다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뭐. 아니, 네. 쳐보세요. 그렇죠. 아, 왜 더 진하죠? 껍질 색깔이? 아까 거보다? 해외에서 운동할 때 제일 먹고 싶던 음식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라는 설이 있어요. 역시 입맛은 동서양이 달라요. 먼저 더 배정해주세요. 아, 뼈가 나는 괜찮은데요, 저는? 저는 장어는 굽거나 덮밥으로 드시거나 초밥으로 드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젤리보다는. 네. 참 이색적인 요리네요.